2026년 2월 7일 토요일 아침, 만약 당신이 지금 화면을 응시하며 은 가격이 온스당 76달러 20센트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냉정한 진실을 전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시장의 가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현실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유령 가격이며 화면 위에 멈춰버린 차가운 데이터 조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죽은 듯이 꼼짝도 하지 않고 멈춰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결코 잠들지 않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 즉 공식 시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그림자 시장은 이미 은을 88달러에 거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목소리가 기록되는 순간 구글이 당신에게 알려주는 가격과 사람들이 실제로 지불하고 있는 가격 사이에는 11달러 80센트라는 거대한 괴리가 존재합니다. 이 숫자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주말이라는 이 정지된 시간 동안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월요일 아침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이 당신을 버해두고 움직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공식적인 숫자를 신뢰하고 코맥스 거래소가 은의 가치를 결정해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본은 이미 국경을 넘고 장부를 덮으며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범죄 현장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동부 표준시 기준으로 금요일 오후 5시, 정확히는 5시 14초에 코맥스 시장은 마감되었습니다. 마지막 공식 정산 데이터에 따르면 가격은 76달러 20센트였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기록된 공식 현물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는 매주 그렇듯 주말을 맞아 셧다운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나 여타 주류 금융 미디어가 주말 내내 76달러라는 멈춰진 숫자를 보여줄 때 그들이 설명하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래소의 문이 닫힌다고 해서 수요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공포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본의 거대한 이동은 코맥스의 트레이딩 플로어가 폐쇄되었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멈추는 것은 오직 가격 발견 기능뿐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반영해야 할 공식적인 메커니즘만이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그러나 수요 그 자체는 계속해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것은 가속화되고 변이하며 다른 탈출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번 주말 동안 그 억눌린 수요는 회색 시장, 즉 그레이 마켓에서 폭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레이 마켓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왜곡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가격 발견의 현장이며 주류 미디어가 죽은 숫자를 보여주는 동안 실제로 작동하는 시장 메커니즘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의 심연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주말 가격 발견의 메커니즘을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대학원의 금융 수업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어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매주 주말마다 개인 투자자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기 위해 사용하는 거리의 실전 시장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맥스가 금요일 오후 5시에 문을 닫으면 공식 현물 가격은 동결됩니다. 키코나 불리언 볼트, 그리고 모든 귀금속 웹사이트에서 당신이 보는 그 숫자는 금요일의 종가일 뿐입니다. 그 숫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거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은을 원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이 축적을 멈춘 것도 아니고 고래라고 불리는 거대 세력들이 포지셔닝을 멈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수요가 대안적인 경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로들은 차액 결제 거래 시장인 CFD 브로커들, 블록체인 플랫폼상의 토큰화된 귀금속 시장, 그리고 소규모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말 월스트리트 선물 시장입니다. 이들은 공식 시장이 아닙니다. 이들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블룸버그 터미널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실제합니다. 거래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본은 실제하고 가격 또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오후 현재 엄연한 현실입니다. 키네시스 은 토큰은 온스당 87달러 95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블록체인상에서 할당된 토큰화된 은입니다. 각 토큰은 싱가포르나 솔트레이크 시티의 금고에 보관된 실제 은 1온스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 토큰을 위해 76달러가 아닌 88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결된 코맥스 가격보다 15.4%나 높은 프리미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공식 시장이 잠든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15.4%의 괴리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귀금속 주말 거래를 제공하는 CFD 브로커들을 살펴보면 IG 마켓은 은을 88달러 10센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CT 인덱스는 87달러 80센트를 나타냅니다. 이들은 현물 시장이 아닙니다. 이들은 파생 상품 계약이지만 실제 수요를 추적합니다. 공식 시장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이 자본을 어디에 투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답은 명확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76달러가 아닌 88달러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그레이 마켓이 88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공식적인 코맥스 동결 가격이 76달러 20센트라면 이는 11달러 80센트의 스프레드, 즉 격차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갭입니다. 이것은 뚜껑이 닫힌 병 안에서 압력이 임계치까지 차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뚜껑이 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싱가포르, 도쿄, 홍콩 등 아시아 시장이 일요일 밤에 문을 열 때 싱가포르 시간으로 오후 8시, 미국 동부 표준시로 일요일 오전 7시가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 11달러의 스프레드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레이 마켓이 이미 88달러의 가격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들의 매수 호가는 76달러가 아닌 88달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말 시장에서 구매자들이 이미 88달러를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아무도 76달러에 은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76달러에 파는 것은 미친 짓이며 온스당 12달러를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 시장이 개장하고 주말 동결 이후 첫 번째 공식 전자거래 플랫폼이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면 가격은 갭을 형성하며 튀어오를 것입니다. 가격은 단 한 번의 틱으로 76달러에서 88달러로 도약할 것입니다. 77달러, 78달러, 80달러의 매수 주문을 걸어두었던 모든 사람들의 주문은 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 가격이 그들의 머리 위로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주문은 체결되지 않은 채 허공에 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기적인 가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서화된 시장의 행동 양식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겠습니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금은 온스당 52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코맥스 공식 정산 가격이 528달러였습니다. 그 주말 공식 시장이 문을 닫은 사이 세계는 팬데믹이 경제를 셧다운시킬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일요일에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했고 그레이 마켓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주말 CFD 시장에서 금은 650달러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동결된 공식 가격보다 122달러나 높은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 아시아 시장이 열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격은 528달러에서 640달러로 단 한 번의 틱으로 갭 상승했습니다. 112달러의 갭이었습니다. 530달러, 540달러에 매수 주문을 걸어둔 모든 사람들은 건너뛰어졌습니다. 가격이 그들을 넘어섰기 때문에 주문은 결코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계를 오늘 2026년 2월 7일로 돌려보십시오. 우리는 은시장에서 11달러 80센트의 스프레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88달러라는 수요를 확인시켜주는 그레이 마켓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 열리기까지 12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갭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류 미디어가 보도하지 않는 현장의 데이터를 직접 검증해야 합니다. 블룸버그의 차트는 얼어붙어 있고 CNBC는 주말 내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76달러 20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레이 마켓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갭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의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만약 그레이 마켓이 정말로 지금 88달러에 형성되어 있다면 월요일 아침 미국의 모든 실물 딜러들은 재고가 바닥날 것이며 프리미엄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 사이의 스프레드는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없는 수준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왜 특히 이번 주말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그레이 마켓은 지금 당장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무작위적인 변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말의 노이즈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촉매제가 있었습니다. 어제 2월 6일 금요일 코맥스에서 장 마감 후 시장과 그레이 마켓의 패닉 바잉을 유발한 인도 요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지금 고래의 인도 통지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단 하나의 주체가 8영계약에 대한 인도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8영계약입니다. 각 계약은 5영온스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4영만 온스의 은입니다. 단 한 번의 인도 요구로 4영만 온스가 요청된 것입니다. 이것은 코맥스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인도 통지입니다. 1980년대 헌트 형제 사건보다 크고 2011년의 은 파동보다 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그 어떤 것보다 거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통지서는 금요일 오후 4시 47분 주말을 위해 코맥스가 문을 닫기 불과 13분 전에 제출되었습니다. 13분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누군가의 소행입니다. 그들은 코맥스가 대응할 시간도, 허둥지둥할 시간도, 그리고 그 수요를 만족시킬 실물, 은을 찾을 시간도 갖지 못하도록 주말 동결 직전에 인도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코맥스가 과연 등록된 금고의 4영만 온스의 인도 가능한 은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말 내내 공포에 떨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문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취약점을 정확히 타격한 금융 전술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멈춰버린 가격표 뒤에서 벌어지는 이 거대한 수급 불균형을 목격하고 있으며 그 공포가 현재 88달러라는 그레이 마켓 가격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의 전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붕괴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76달러라는 숫자는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었으며 우리는 지금 새로운 가격의 시대로 강제로 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13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마감 직전의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전술적 타격이었습니다. 만약 이 주문이 금요일 오전이나 목요일에 접수되었다면 코맥스의 시장 조성자들과 불리언 은행들은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런던에서 긴급히 실물 은을 대여하거나 다른 파생 상품을 통해 해지 포지션을 구축하여 충격을 완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후 4시 47분 주말이라는 거대한 유동성 공백이 시작되기 직전에 가해진 이 일격은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코맥스 거래소는 아무런 방어막 없이 주말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월요일 아침까지 48시간 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포를 느끼고 그레이 마켓에서 88달러라는 새로운 가격을 형성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매수 주문의 주체에 대해 냉정하게 추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투자자의 행동 양식이 아닙니다. 레딧의 투자 그룹이나 소규모 헤지펀드가 감행할 수 있는 규모도 아닙니다. 4영만 온스라는 물량은 한 국가의 전략 비축량이거나 산업 전체의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거대 자본의 움직임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서구의 금융 시스템 밖에서 실물을 축적해온 동방의 세력,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는 명백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이로 만들어진 가격 결정권의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 수단으로 현금 정산이 아닌 실물 인도라는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금융전쟁입니다. 종이 계약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투기 세력과 실제 금속을 확보하여 산업과 화폐의 주도권을 쥐려는 실물 세력 간의 충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숫자만이 말해주는 진실, 바로 코맥스 창고의 데이터를 해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범죄 현장의 증거물과 같습니다. 2월 5일 목요일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공개된 코맥스 등록 재고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등록 재고란 선물 계약의 인도를 위해 즉시 사용 가능한 보증된 실물 은을 의미합니다. 그 수치는 1억 200만 온스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많아 보일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제 발생한 4영만 온스의 인도 요구 물량을 차감해 보십시오. 남은 것은 불과 200만 온스입니다.
이제 이 숫자를 현재 열려있는 미결제 약정과 비교해보면 상황의 심각성은 재앙적인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현재 코맥스에는 49만 계약의 미결제 약정이 존재합니다. 각 계약이 5영 온스를 나타내므로 이는 총 24억 5영만 온스의 종이 은이 시장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24억 5영만 온스의 종이 청구권 대칠 200만 온스의 실제은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충격적인 비율이 나옵니다. 바로 34대 1입니다. 등록된 실물은 1온스당 34장의 종이 계약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파생상품 레버리지조차 보수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수치입니다. 금융용어로 이를 재담보라고 부르지만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자산을 34명에게 동시에 판매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실물 은을 원하지 않고 단지 시세 차익을 현금으로 정산받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누군가가 나는 돈이 아니라 은을 원한다고 선언하는 순간 이 34대 1의 비율은 수학적인 불가능성으로 돌변합니다. 단 5%의 계약 보유자만이 실물 인도를 요구하더라도 코맥스의 금고는 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4영만 온스의 인도 요구는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그레이 마켓이 지금 88달러에 거래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수학적 필연성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코맥스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월요일 아침 시장이 열리면 인도 요구가 쇄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종이 쪼가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금속을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때 코맥스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현금으로 강제 정산을 하거나 불가항력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동일합니다. 종이 시장의 가격은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가격은 당신이 실제로 손에 넣을 수 있는 실물 은의 가격뿐이며 현재 블록체인 플랫폼과 주말 시장에서 그 가격은 이미 88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1달러의 스프레드는 단순한 차익이 아닙니다. 그것은 코맥스 불신 비용이자 실물 확보 보증료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12시간 동안 전개될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시장 미시구조에 기반한 논리적 전개입니다. 일요일 밤 싱가포르 거래소가 문을 여는 순간이 그 시작점입니다. SGX는 코맥스와 마찬가지로 주말 동안 문을 닫았지만 24시간 전자거래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들이 시스템을 재가동할 때 그들은 76달러라는 코맥스의 죽은 가격과 88달러라는 그레이 마켓의 살아있는 가격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시장 조성자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금요일의 낡은 종가를 기준으로 장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실질 수요를 반영한 공정가치로 시작할 것인가? 답은 언제나 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76달러의 매도 호가를 낸다면 전 세계의 차익거래 알고리즘들이 1000분의 1초 만에 그 물량을 전량 매수하여 즉시 88달러 시장에 매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위험 차익거래 기회이며 시장은 결코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SGX는 76달러에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들은 88달러로 갭을 띄워야만 합니다. 이 첫 번째 공식 거래소가 88달러의 호가를 띄우는 순간 그것은 전 세계의 공식적인 신호탄이 됩니다. 도쿄가 그것을 볼 것이고 홍콩이 볼 것이며 곧이어 런던이 깨어나 그 숫자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이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뜰 때쯤이면 88달러는 이미 새로운 기준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76달러라는 가격은 마치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이 과정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신속하게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년 4월 은 가격이 48달러일 때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가 증거금 인상 소문을 흘리자마자 주말 시장은 42달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월요일 아침 가격은 48달러에서 42달러로 6달러나 갭 하락했습니다. 중간 가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7달러, 46달러에 팔고 싶었던 사람들은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방향이 정반대일 뿐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아니, 이번에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4,000만 온스라는 실질적인 인도 물량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2011년을 훨씬 능가할 것입니다. 이 갭 상승은 단순히 차트상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매수 대기자들의 주문이 무시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77달러, 78달러의 매수 주문을 걸어놓고 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이 합리적인 가격에 주문을 넣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장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가격이 88달러로 점프하는 순간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매수 주문은 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됩니다. 그들은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 자신의 주문이 여전히 대기 중 상태인 것을 보게 될 것이며 현재 가격은 이미 저 멀리 위쪽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허탈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관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뉴스가 주말 동안 확산되도록 내버려 두고 공포와 탐욕이 그레이 마켓에서 충분히 무르익게 한 다음 공식 시장이 열리는 순간 가격을 이동시켜 개인들이 진입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